안녕하십니까. 가볍고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 초경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주제를 좀 가볍고 사적이게 풀어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김지후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이렇게 팟캐스트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룰 거는 사랑과 자전거인데요. 사랑과 자전거. 일단은 이 사랑이라는 대주제는 12월까지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대주제에서 부주제인 이번 주는 자전거지만 계속 바뀌겠죠? 그건 이제 즉석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홀짝홀짝 마시면서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거나 친구 삼아서 보시거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신 분들, 취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좀 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 뉴스레터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팟캐스트 사랑과 자전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술을 좀 따라 볼게요. 오. 여러분은 이제 자전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좀 더 자세하게 자전거와 사랑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 그런 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전거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자전거를 알려주는 그런 사랑이 또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좀 연인과 자전거 이런 사랑, 이런 부분에서의 자전거에 담긴 사랑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번 뉴스레터에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이 주제를 다루려고 자전거를 또 탔어요. 월요일에 자전거 탔는데 이들 또 월요일날 세계 자전거의 날이었대요. 신기하죠? 저는 자전거의 날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긴 거리를 타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전거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뚝섬역에서 내려서 한양대역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이게 날씨가 또 요즘 좋잖아요. 좀 덥긴 하지만 이 약간 해가 좀 기울 때 그 딱 자전거 타면은 이 바람 스치면서 되게 뭔가 이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참 좋았어요. 자전거 참 좋구나. 그럼 여기에 담긴 사랑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자전거를 탔는데,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자전거를 탔는데 오늘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언덕길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가는 길이 언덕길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를 자전거로 타버린 거예요. 가보니 언덕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길 올라가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사랑과 자전거, 이제 연인의 자전거 데이트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전거 데이트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자전거 빌려가지고 막 페달 밟으면서 같이 가죠.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의 젊음과 건강이 느껴지지 않나요? 힘차게 페달을 밟고 상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그런 자전거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전신적인 건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을 느끼면서, 아니면 이 속도를 느끼면서 그 상대방을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게 정말 자전거의 데이트는 건강과 젊음, 이런 게 담겨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커플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두 사람의 그 어떤 사랑의 연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참 좋다. 이게 자전거 가진 사랑이지 않을까? 자전거에 담긴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맛있네요. 자전거. 그렇죠. 좀 자전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또 요즘 그게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는 전기 자전거보다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은 기분 내고 싶으면 전기 자전거보다는 아날로그 자전거, 페달을 다 페달이 있지만 이제 따릉이나 그런 것처럼 이 저기 모터가 안 들어가 있는 자전거를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진짜 밟는 느낌이 나서. 왜냐면 전기 자전거는 이 속도 올라가는 게 아날로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처럼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거나, 또 그런 게 있죠. 전기 자전거 일정 시간 밟으면 속도가 더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날로그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날로그도 이제 페달 그 기어 때문에 더 속도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자기가 허벅지를 쓰는 만큼 쓰면 속도를 뭔가 이 최대까지 뽑아서 그 달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어 변속하는 거, 그 페달 밟으면서 드득드득 하면서 언덕 올라갈 때는 기어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평지 갈 때는 기어 올려서 그 조절하는 재미도 있고, 저는 그 자전거가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 차 운전을 하기 전에의 운전이랄까요? 근데 그 운전이 그 상대적으로 그 안전하고 귀여운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나 자동차는 좀 더 안전하겠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륜처럼 하면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근데 자전거는 그 내가 이 바람을 느끼니까 속도도 충분히 느껴지고, 물론 이제 차나 오토바이처럼 보다 한참 느리지만 그 속도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페달을 밟는 행위, 그리고 이 핸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행위, 이게 약간 운전을 어떻게 이런 게 운전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방향으로 이 기계를 끌고 간다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자전거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빠르게 더 먼 곳을 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전거가. 근데 다른 이제 자동차나 이 오토바이 또는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기계의 힘? 뭐라 그럴까요? 그 바퀴를 내가 굴린다는 느낌이 없는데, 자전거는 내가 굴린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더 통제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뭔가 이 자전거 내 육체의 일부가 된 기분? 느낌?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한 거죠. 내 육체를 업그레이드한 기분인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자전거 탔으니까 내 몸에 이게 하나 더 붙었으니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자전거가 단순히 그냥 페달 달린 그 체인이 달린 그런 바퀴 두 개 달린 그런 기계로 못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그냥 허벅지 힘이나 이런 걸로 다 조절이 되다 보니까, 그 육체적인 그걸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 육체의 하나로 좀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자전거 타면 힘들죠. 물론 이제 평지나 내리막길 가면은 그것만 가면 참 편하고, 근데 그것도 오래 타면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땀이 난다거나 이런 거 찝찝하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맛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당연히 운동을 하면 땀이 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좀 건강하고 내 지금 건강과 젊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운동을 하고 나오는 그 부산물들, 땀, 거친 호흡,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기분 좋은 개운함이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건 좀 조심해야죠. 자전거 타고 나면 이제 사타구니가 조금 그렇잖아요. 어기저기 걷게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차치하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다. 실제로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전거 동호회도 많잖아요. 자전거로 굳이 국토 횡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왜 굳이 그러겠어요? 자전거로. 자전거가 주는 매력이 있겠죠. 어쩌면 그거에 자전거를 지금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에 대한 매력을 찾으시면은 자전거를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고 안 선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장르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거 같아요. 이거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나의 취향의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자전거를 사랑하는 쪽에 속하지만, 물론 이제 진짜 딥하게 막 진짜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있죠. 막 자전거 장비 챙겨가지고 막 라이딩 막 가시고 그런 분들 있지만, 저는 좀 라이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전거가 나의 마음 한켠에는 사랑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자전거 향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시 그 연인에 대한 그 자전거로 돌아오면은, 사실 연인의 사랑 그런 거 관련한 자전거 데이트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이 둘이서 나란히 달리는 속도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걸을 때는 주변에 걷는 사람들과 우리가 걷는 속도가 대략 비슷하잖아요. 그냥 같이 우리 둘이 같이 걷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걷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진짜 막 그 한적한 곳을 걷지 않는 이상, 그냥 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가 비슷하니까 그냥 어떤 한 흐름처럼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사람들은 걸어가고, 그리고 자동차는 더 빨리 달리고, 우리는 자전거를 탄 사람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사람보다 빠르고 차보다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속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우리 둘만의 속도를 가지고 나란히 가는 그 경험이 뭔가 연결된 느낌이 줘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고, 서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 너가 좋아하는 길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간다든지, 뭐 누구는 골목길을 좋아해서 골목길로 굳이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누구는 강변을 좋아해서 그런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굳이 타고, 이런 배려, 생각, 그리고 자전거로 좀 장난도 한번 벨 있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앞에 비켜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괜히 이제 좀 한적한 데 가서는 울리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상대방 자전거 타면 이제 바람이 되면 머리가 날리니까 그런 모습, 상대방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잘 달리고 중심 잘 잡고 막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구나, 이런 것도 들고, 그래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죠. 또 상대방도 저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낄 거고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넌지시 느껴지는 거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사랑과 자전거. 그 공유 자전거가 있고 개인 자전거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엄복동의 나라라 자전거 도난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안장만 훔쳐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내 개인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일종의 자차 개념이죠. 자차 개념. 타고 이게 간다. 그런 것도 있고 공유 자전거. 길에 자전거 있는데 한번 타볼까? 이런 그 바이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뭘 더 선호하시는지, 어떤 면을 더 사랑하시는지. 저는 공유 자전거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우연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즉흥? 그런 거? 사실 저 낭만은 굳이 하는 거에서 낭만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또 사람들은 낭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공유 자전거가 좀 더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야지 하고 타는 거보단, 타고 자전거를 타러 오는 거보단, 길을 가다가 날씨가 좋네, 마침 또 자전거가 있네, 우리 한번 자전거 타볼까, 그 생각의 흐름 자체가 되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낭만적이고, 그냥 오늘 날이 덥고 조금 뭐 땀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자, 그 생각. 저는 약간 그런 자전거의 그런 부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갖고 있는, 저렇게 말하면 자전거를 같이 타는 과정에 대한 그 낭만과 그 생각, 과정.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속도를 맞춰가는 거. 같은 속도, 이 속도는 지금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속도는 우리 둘만이 갖고 있는 우리 고유의 속도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사람들은 천천히 가고, 걷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차는 더 빠르게 가지만 우리는 이 속도에서 우리의 속도를 가고 있어. 이게 약간 연결성을 주는 것 같아. 이게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뉴스레터를 썼거든요. 사람과 자전거에 대해서. 거기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자전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부주제가 그거에 대한 그냥 저의 생각 아닌 경험, 이런 거를 좀 말해보는 게 좋아요. 굳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 쪽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물론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자전거 자체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론, 어떤 거에 대한 지론. 소주파가 있고 맥주파가 있듯이 왜 소주가 좋으냐, 소주는 이러이러해서 좋다, 개인적으로 난 이게 더 취향이고 맞다, 이런 것 때문에 좋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맥주파도 그런 게 있겠죠. 맥주는 이러해서 나는 소주는 맥주가 더 좋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 공유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찍을 걸. 하지만 술을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늘어져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불편하셨으면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날이 덥네요. 지금 이렇게 소리 녹음 때문에 선풍기를 일부러 껐는데, 선풍기는커녕 이제는 에어컨을 다시 켜야 될 시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취생으로서는 전기세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가스비가 전기세보다는 더 비싸지만, 이 여름 땀을 내면서 자전거를 탈 때, 사실 오늘도 저 자전거 탈 때 물론 언덕길에서 힘들었지만 언덕길 아니 갈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되게 더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막 더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난다, 그래서 내가 페달을 밟고, 그런 느낌이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도 좋았어요. 그 자전거가 주는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약속을 있어서 간 건데, 그 약속 장소 가기 전에 자전거를 다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막 땀이 막 났으니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좀 교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그래도 좋았어요. 고생했지만 그 자전거 타는 매력, 나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속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그 낭만, 그리고 같이 자전거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혹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읽어보고 답글을 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제 그 유튜브 설명란 쪽에 그 보면 이제 링크 막 들어간 그 적어둔 게 있는데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고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 팟캐스트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다른 부주제로 사랑과 땡땡 새로운 땡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다음에 또 봐요. 안녕.